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주제를 보게 될 텐데, 얘는 이제 소유권, 소유자에 관련한 주제라서 민사특별법의 한 내용을 여기서 먼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실명법은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구성을 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거의 매년 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기본 틀부터 가십시다. 자,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계약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소유권 취득하려면요, 등기해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게 이루어져야 어떻다?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등기 있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소유권이 이전하고 저당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야? 각각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기본 골격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등기 중에서요, 무효인 등기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체 관계하고요, 불일치하는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 해서 최근 문제에 나왔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 등기를 했다.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무효인 등기는 자, 지워내야 되죠? 이게 말소 등기라는 개념. 아까 우리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얘기를 할 때 말소 등기 청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처분 권능 등에 대한 제약을 위해서, 제거를 위해서, 제한받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말소 등기의 문제가 된다. 다시 갑시다. 이제 본론 기본적으로 등기 있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이제 이게 등기라고 하는 게, 자, 등기 명의인하고 실권리자가 동일해야지 그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등기 명의인하고 실권리자가 동일해야지 어떻다? 그건 유효한 등기. 자, 그런데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서는요, 등기 명의인하고 실권리자가 다른 경우를 상정하면서 그 등기는 무효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좀 이따 이제 볼게 이런 거지. 자, 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기를 야야야 등기는 을에게 넘겨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뭐 돈만 받으면 되니까 을한테 등기를 넘겨줬다. 이 사람은 이제 명의를 맡긴다고 그래서 신탁자로 부르고 명의를 맡아둔다고 해서 이 사람을 수탁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이러한 등기는 무효라서 자, 누구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없다.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리켜서 바로 실권리자와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 그 등기는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많은 문제는 안 나오는데요. 자, 지금 부동산 실명법 적용 배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실권리자와 등기 명의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아예 인정하는 거, 이게 실명법의 적용 배제라고 해서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의 신탁, 요 네 가지는 아예 실명법의 적용이 배제가 되게 된다. 해서 아예 종류를 외우셔야 돼. 내용을 뭐 알고 모르고 이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실명법의 적용이 배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해석한다. 이제 양도담보부터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자, 저당권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때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뭘 해야 돼?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을의 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저당권자로 부르고, 저당권자는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청구해서 이걸 팔아서 지금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는 것을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여튼 요거 하나 있겠고요. 양도담보라는 개념을 볼까요?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양도담보권자가 된다. 양도담보권자가 된다라는
의미. 이때 형식은요, 이전 등기, 갑에서 을 명의로의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등기할 때 양도담보의 취지다라고 하는 거. 양도담보의 취지, 양도담보다라는 취지를 표시를 하게 되면 이 을은 양도담보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담보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은 청산금, 부동산에 가액하고 자신이 받을 돈의 차액을 청산금이라 부르는데, 청산금을 갑에게 지급하고 아예 소유권 자체를 먹어버리는 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양도담보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현재 소유 명의가 누구한테 등기가 와 있다고요? 을 명의로 등기가 와 있다. 근데 현재 소유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를 특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실명법의 적용 폐지라는 것이 양도담보라는 취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가등기 담보도 돈 빌리는 겁니다. 해서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때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담보 가등기라는 게 이루어져야지 이 을은 가등기 담보권자가 되게 됩니다. 가등기 담보권자, 돈 빌려줬습니다. 지금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면서 담보물로 뭘 내놨다? X 부동산을 내놨다. 그러면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는 갑이 돈을 갚지 않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청산금을 지급하고 아예 소유권 이전길에서 소유권을 먹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저당권이랑 똑같이 취급해서 뭐도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해서 팔아서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바로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그런 의미야. 그래서 얘도 체계상 지금 등기 자체가 을 명의로 담보 가등기가 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소유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건 약간 체계가 안 맞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권리자 누구? 갑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등기 명인 을이라는 사람, 이게 모순처럼 보이는데 이 등기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뭔 얘기하려고 얘기했냐면 지금 적용 배제라고 해서 그래서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치는 것을 양도담보 또는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것은 실명법의 적용이 배제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양도담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 소유권 자체를 아예 이전받는 것을 양도담보권, 나중에 청산금 지급하고 실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가등기 담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 을을 얘기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가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을 가리켜서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은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를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보겠다. 그 다음에 상호 명의신탁, 이 공유할 때 다시 이제 설명드리게 될 주제인데요. 이런 논리 구조야. 갑이라는 사람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그럼 우리 공유 파트에서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갑은 이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어디까지? 지분 비율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을은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공유라고 되어 있다고. 등기부는 공유라고. 근데 실제로는 갑은 A라는 토지를 지배하고 있고 단독 소유처럼, 을은 B라는 토지를 단독 소유처럼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럼 실제 권리 관계하고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한다. 원래 이런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이 상호 명의신탁, 서로 명의신탁 해놓은 것은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 원래 실권리자, 실제 권리 관계하고 등기부의 내용이 다르면 그 등기부는 뭐로 봐야 된다? 무효로 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하겠다. 신탁법상 신탁. 요거 우리 부동산 학개론 할 때 공부하는 주제예요. 개발론 파트에서 이런 게 있죠. 민간에 의한 개발, 이 얘기를 하면서 자체 개발 사업과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용어로 구분을 하게 된다.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위험도 수익도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을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지주 공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주 공동 사업은 토지 소유자 하고요.
개발업자가 결합해서 하는 개발. 그 중에서 자, 수수료 지급받는 방식을 수탁 방식, 위탁 방식. 개발업자가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수탁이나 위탁 방식이라 부르게 될 테고, 그 나중에 구제 해석하면 저거랑 관련되는 거야. 유치권이라는 개념과 관련되는 개념이 될 테고, 한편 자, 신탁 방식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식. 그러나 실권리자는 바뀌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신탁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최근 문제에서 30회 때 신탁의 종류, 관리 신탁, 처분 신탁, 분양 신탁, 그리고 특이했던 거 담보 신탁이라는 개념들이 있었죠. 모두 수탁자에게 등기명이 넘어가 있는 상태, 이게 신탁 방식이다. 마찬가지야. 자, 우리 자 유언 얘기할 때 제가 유언 관련한 부분 어서 얘기했더라. 아마 등기법 할 때 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유증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요식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는 건 뭐 누구나 죽을 수 있지만 유언을 하기는 만만치가 않다. 유언을 하기는 진짜 장난이 아니다. 재산이 진짜 많아야 돼. 변호사 그냥 고용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현실적으로 유언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신탁도 마찬가지야. 돈이 겁나 많아야 돼. 웬만큼 돈이 있어서는 신탁이니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돼.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신탁회사, 이 사람이 수탁자가 될 거예요. 수탁자한테 등기를 넘겨주게 된다. 그러면서 관리, 자, 처분, 분양, 뭐 등등등을 통해서 얻게 된 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자, 예를 들어서 병이 될 수도 있고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병한테 수익을 배분해 다오, 또는 갑에게 소유자 수익을 배분해 다오,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신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탁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데 등기는 수탁자한테 넘어간다. 실권리자와 등기 명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보겠다. 이걸 우리가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자, 등기부의 내용하고요,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하면 그건 다 무효인 등기로 봐야 된다. 그런데 네 가지는 어떻다? 바로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이 법에서 얘기하는 명의신탁이 아니라서,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그럼 이제 유효 나오면 하나 더 기억할 게 해지라는 단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가, 취소권 행사가 있으면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유효인 법률행위였을 때만 해제나 해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뭘 할 수 있다고요? 해지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뒤에서 논의하게 될 무효인 명의신탁에서는 해지의 문제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 제일 어려운 게 해지라는 주제가 돼요. 그래서 뒤에서 공부하게 될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뭐 등등등 무효인 명의신탁 쭉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해지라는 것은 어떻다? 발생할 여지가 없다. 애초에 무효니까 해지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어떤 법률행위가 유효가 됐는데 소급해서 무효를 만들려면 해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래돼서 무효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한다? 해지를 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애초에 무효이면 해지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좀 난이도 있는 주제.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만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지금 네 가지를 외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가 된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용 배제되는 거 네 가지 설명드렸거든요. 이 네 개를 제외하고는 다 적용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은 무효,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적용 배제라는 주제. 두 번째 이슈,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이 법을 적용을 하느냐 적용을 하지 않느냐 했을 때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다? 적용을 한다. 왜? 앞에서 네 가지는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네 가지 포함 안 되니까 이건 어떻다? 당연히 바로 자, 실명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판례에서는 적용을 하긴 하는데 일정한 요건하에서 원래 이 법을 적용하는 명의신탁 같은 경우 무효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유효한 것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다. 해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자, 이것이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이때 불법적인 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명의신탁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가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예를 들어서 배우자 중 한 명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보자, 메이도인 병한테 자,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등기를 누구한테? 병에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을에게 등기를 해달라. 이 사람은 수탁자, 이 사람은 신탁자. 이런 것을 우리가 명신탁이라 부르게 되는데 이런 명신탁은 당연히 무효가 돼야 됩니다.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서도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게 법률론 부부관계다라는 것이 전제가 쌓이게 되면은 이때는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수탁자인 을이라는 얘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 대내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고 신탁자에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수탁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부부간의 명의신탁에서 법률 관계가 되게 됩니다. 다만 얘도 유효하기 때문에 나중에 뭘 할 수 있다? 해지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요. 갑이 남편이야. 돈을 을병한테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해.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등기를 좀 넘겨달라라고 하는 거. 이때 이제 갑의 인생에 큰 실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등기 넘어가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 나중에 찾아오고 말고의 문제도 쉽지가 않아. 내가 경험을 해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요. 하여튼 간에 소금 아이씨가 자기 부인 명의로 등기를 해달라라고 해서 등기가 넘어갔어. 이게 부부간의 명의신탁이고 조세 포탈 등의 불법적인 목적이 없다라면 일단은 유효하다. 등기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등기가? 수탁자 을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라 이런 얘기야. 해석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는. 대내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바로 신탁자에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수탁자에게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럼 지금 등기 명의는 누구한테 수탁자 이름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탁자 소유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례가 그렇다고 대내적으로는 누가 소유자가 될 것이고 갑이 소유자, 신탁자가 소유자가 될 테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수탁자에게 있다. 그냥 법이 판례가 이렇다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원래는 등기 명의 소유자가 돼야 되잖아. 아니면 이렇게 등기가 무효면은 다시 매도인 소유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 복잡 실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판례에서는 대내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고 신탁자에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 수탁자에게 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주제. 같은 집에, 한 집에 있을 때, 한 방에 있을 때, 이게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퀴즈가 나오게 되면 누구? 신탁자 소유가 된다. 밖으로 나갔어. 외출한데 사람들이 물어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구질구질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집구석에 기어 들어오면 누구한테 있고? 신탁자에게 있고. 둘이서 이것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다? 신탁자에게 있는 것이고, 둘이 말고 밖에서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왜 그래요? 몰라. 그냥 그래. 그냥 그렇다고. 이거를 막 생각하지 마시라고. 판사들이 뒤지게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야. 그럼 외워버리면 되는 거지. 하여튼 간에 그리고 이제 이건 일단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뭘 할 수 있다고요? 해지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 골치 아프니까 간단하게 지금 다시 두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가 키워드가 뭐라고 써? 적용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다음 중 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가 외운 거 뭐야? 적용되지 않는 경우만 외운 거야. 적용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의신탁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키워드가 뭐라고요? 적용이라고 하는 거. 좀 이따 문제 볼 텐데 읽어보면 안 돼. 키워드 그저 적용이냐 아니냐. 이게 한 문제짜리가 되겠고, 두 번째 이슈.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대내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고, 신탁자에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수탁자. 그리고 일단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해서 수탁자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부부간의 명의신탁의 법률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있다. 유효이기 때문에. 다시 갑시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어떻다? 그냥 무효해. 아무것도 못해. 애초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유효가 되면 해제나 해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해제는
매매 교환에서 판 없는 걸 해제라 부르고 임대차나 이렇게 계속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다? 해지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겁나 많이 유식해 주셨어. 처음에는 그냥 해제, 해지 이것도 몰라가지고 말이 겁나 빨라서 못 알아먹겠다고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오늘 안 나오셨네. 이 양반이 12월 달인가 뒷담화를 하고 다녔어. 그래서 그러면 죽겠다고 아주 다 들려요. 해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이 학원 관계자들, 학원 제가 강의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누가 와서 찌르는 경우가 있어. 누가 뒷담화했다고. 제일 그 인간이 나빠. 뒷담화했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마. 짜증나니까. 모르면 즐겁게 살아가는데 왜 얘기를 해서 염장을 지르냐고. 근데 이 양반이 대놓고 큰 소리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겁나 말은 빠르고. 아니야. 원래 모를 얘기를 그냥 빠르게 얘기했을 뿐이고 지금 이제 알아먹으니까 말이 빠른지 안 빠른지 그것도 신경도 안 써.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면 속이 터져! 빨리빨리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주제 보셨고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보시게 되는데 세 번째 주제는 거의 대부분이 자, 누구 소유자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게 모든 논의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소유자를 찾아라. 그러면 아까 우리 공부했던 소유권이 물권적 청구와 같이 연계가 되는 거야.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뭐가 있다? 소유권이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게 된다. 해서 이제 바로 무효인 명의신탁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쓸데없는 게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자, 요거는 지문 한 개인가 구성이 됐었어요. 일단은 얘들은 지금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다라고 가야 된다고. 애초에 무효이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지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게 기본 틀 잡으셔야 돼. 이 디테일한 내용 하나하나를 쳐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머리가 꼬여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무효이면 어떻다? 해지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 좀 하이클래스 문제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등기 명의만 너한테 잠시 맡겨두자라고 해서 자, 대신 오해가 있어서는 안 돼. 등기 명의가 있다고 해서 네 게 아니야. 이건 아빠 거야. 라고 해서 오케이 해서 을 명의 이 사람을 신탁자, 이 사람을 수탁자, 을 명의로 등기가 됐다. 이걸 우리가 둘이서 쇼부봤다고 해서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미리 결론 보겠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요. 등기 무효. 그래서 현재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지만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자, 가볼까요? 자, 내 소유물인데 제3자가 등기를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소유권은 물권적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제거 청구를 통해서 등기 말소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하도 오래전에 얘기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죠. 다시 소유권이 물권적 청구권, 내 소유물을 정당한 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내 토지 위에 불법적인 건물을 축조하거나 그것을 매수한 사람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 그 건물에 불법적인 건물에 임차인 있으면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인 모여의 등기가 있게 되면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방해 제거 또는 방해 배제 청구의 한 내용. 자,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고 절대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절대 사고 치면 안 돼 라고 약속하고 등기 명의만 을한테 넘겨줬다. 그러면 약정 무효, 등기 무효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가 된다? 갑이다. 근데 등기 명의 누구로 되어 있다? 을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을 명의 등기는 무효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소유자니까, 갑이 소유자니까 갑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자, 소유권이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 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자, 다시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매매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고 잠시 등기 이름만 넘겨 네가 갖고 있어라. 하지만 오해가 있어서는 안 돼. 절대 이거 내 거야 라고 초부를 받다고 일단 약정 무효고요. 등기도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갑은 을을 상대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할 수 있다 없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요. 지금 이제 한 명씩 이길 거야. 그냥 짜증나고. 지금 다시. 갑은 을을 상대로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고. 무효기 때문에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제 등기 찾아오는 게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기를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자, 이거 안 되고 그냥 말소 등기 청구 요 문제로 해결을 하게 된다. 요렇게 일단 가십니다. 자, 요건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나오고요. 어려우면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 나오게 될 텐데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갑이 신탁자가 되게 됩니다. 을이 수탁자가 된다라고 한번 전제해 볼게요. 그리고 보통 병이 더 많이 나와. 이 문제와 다르게 병이 매도인이다. 자, 그래서 갑이 병한테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병은 누구한테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죠? 갑하고 병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요. 갑이 병한테 대금을 지급하면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 우리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시험 문제 포인트가 부탁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신탁자인 갑이 병에게 부탁하여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문제를 통째로 외워버려야 돼. 그래서 수탁자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매도인 입장에 돈만 받으면 되니까 누구 명의가 됐든 상관없잖아. 그래서 을 명의로 등기를 넘겨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약정 무효, 등기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선은 자 약정 무효, 등기 무효라고요. 그 을명의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매도인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요걸 이제 제가 전체 그림 보면 이렇게 가죠. 알매모수 말을 만들었었죠. 자, 알면 매도인이 소유자고 모르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다. 해서 뒤에 나올 얘기랑 다 퉁쳐가지고 알매모수. 자, 소유자를 찾아라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 틀이 뭐라고요? 알매모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면 매도인, 모르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자,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부탁해요라고 했을 때 그럼 매도인이 알고 있는 거죠? 매도인이 알고 있잖아. 부탁받았으니까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그러면 이때 알매모수 공식에 따라서 매도인은 누구다? 다시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 자, 그럼 정리하십니다. 자, 다른 거 빼버리고요. 현재 등기 명의는 누구한테? 을한테 있지만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현재 소유자 누가 됩니까?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매도인은 끝난 거 아니죠? 매도인은 누구한테?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죠? 아까 갑한테 돈 받았으니까 갑에게 여전히 어떻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갑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동산이 을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을명의에 등기돼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갑, 병. 매도인 소유자가 됩니다. 매도인 소유자는 매도인은 소유권을 기한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죠. 소유권을 기한 물권적 청권이 이런 게 있었잖아요. 목적물에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 청구, 퇴거 청구 있었고, 등기 말소 청구라는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매도인은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일단
자, 매도인은 다 받은 돈이 있으니 매수인 가백이 어떻다? 소유권 이전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 외 마지막 쟁점으로서요. 이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을 병정한테 소유권 이전기라면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선이 악이 불문하고 무조건 제3자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서 자 갑시다. 자 지금 나머지 얘기는 빼버리고요. 가장 공통적인 이슈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요. 그다음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 근데 이건 이제 거의 실질적으로는 이걸로 설명드리게 알매모수 이 얘기로 이제 해결을 하면 되고 또 하나가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시 이 문제 사령 문제 나올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 자 뭐가 있었냐면 약정은 무조건 무효야. 겁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도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고요. 좀 이따 문제 보시다 보면 이런 경우는 특별히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무조건 무효야. 아까 적용 배제 있었잖아요. 그 문제랑 이 문제는 완전히 분리가 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약정은 무조건 무효고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가십시다. 그래서 자 법률관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어차피 뭐 봐봤자 또 들었으면 잊어먹겠지만은 자 지금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매도인은 명의수탁자한테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원인 무효의 등기가 있기 때문에 한편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자 돈 줬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을한테 넘어가고 말고는 잊어버려야 돼. 어차피 무효니까 수탁자한테 넘어가고 말고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신탁자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 외 중간에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다시 갑시다. 자, 여기 좀 어려운데요. 자, 알매모수. 알면 매도인, 모르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부탁받았던 매도인은 알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소유자는 누가 되고 매도인이 되게 될 것이고 매도인은 돈 받았으니까 이 돈에 대응해서 등기를 신탁자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냐 아니냐를 따져 물을 때는요. 시험 지문에 부탁하여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무조건 뭘 얘기한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부탁하여라는 말이 나오면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매도인은 지 부동산이 제 명의신탁자한테 넘어갔으니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요. 대신 받은 돈이 있으니까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문제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막 깨달아야 돼. 알매모수 이렇게 이제 이 문제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지금 신탁자 등장했죠? 신탁자 등장했잖아요. 뭐하러? 부탁하러 나왔잖아요. 그죠? 매도인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 다음에 수탁자도 기어 나왔죠? 언제? 등기할 때. 등기할 때 수탁자가 나와야 된다고. 등기 시점은 기본적으로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등기할 때 나왔다고. 3명이 다 나와서 이걸 뭐라고 한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그럼 이제 공부하게 될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라고 했을 때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계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은 기본 구조가 2명만 등장하는 거야. 필드에 2명만 등장한 거라고. 다시 그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대로 가볼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탁자한테 돈을 보내줍니다. 그럼 수탁자가 매도인을 만나서 부동산을 매수해서 등기를 넘겨받게 됩니다. 그럼 이때 소유자 누가 됩니까? 다시 신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다고요. 자, 수탁자가 매도인한테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누구한테 넘겨줬겠어? 수탁자한테 넘겨줬겠죠? 그죠? 그럼 이때 2명만 지금 현실에 등장을 하잖아요. 2명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2명만 등장을 하게 돼요. 자, 누구하고? 수탁자고 매도인만 현실에 나타난다고. 이해되셨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본다? 계약 명의신탁. 그럼 계약 명의신탁에서 소유자는 누굽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알매모수 이렇게 가야 되지. 매도인이 알았으면 매도인 소유자고
매도인이 몰랐으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게 꼭 저랑 똑같아. 우리 앞에 공부하실 때 제일 짜증났던 거.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죠? 통정 허위 표시 무효죠? 그러면서 비진의 의사 표시는 유효야 무효야? 그렇지. 이제 조금 이제 짜증 안 나네. 그래서 이게 지랄이거든. 앞에 무효 놓고 대놓고 비진의 의사 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러면 그때 잠깐만 그게 유효라고 하면 표정이 지랄 같아지니까 아니 무효 이 지랄 하면 또 못 씹은 표정이 되잖아. 그래서 그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몰랐고 알 수 없었으면 그때는 유효 이렇게 가듯이 이게 이제 지랄이라고. 계약 명의신탁에서 소유자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얼떨결에 매도인 이 지랄 하면 또 지랄할 테고 그 다음에 수탁자에도 또 지랄하고 그건 경우수를 따져야 돼. 알매 모수. 자, 만약에 매도인이 알았다라면 이때 명의신탁에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면은 이때는 소유자가 누가 되고 매도인이 될 테고 몰랐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약정은 유효야 무효야? 약정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조건 무효라니까. 흔들리면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무조건 취득한다고. 아니 이게 틀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약정은 무조건 무효. 그 다음에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경우의 수를 따지지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툭툭툭. 우리가 48에 32 왜 32야? 그렇게 외웠으니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원리고 지랄이고 없다고. 그냥 답이 딱 정해져 있다고. 48에 32. 이거 솔직히 내가 살면서 제일 많이 두드러 맞은 게 공부단 외울 때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맞았던지. 아니 버벅일 수도 있지. 버벅일 수도 있지. 나중에 팔까봐 그게 더 무서워서 벌벌 떨어. 근데 그때 안 맞았으면 개 돼지가 됐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다시 자 기초는 중요치 않아. 일단 외우고 들어가야 돼. 외울 수 있는 것들 외우고 외우는 게 빨라요. 좀 이따 사례형 문제 보실 텐데 사례 보면서 이것저것 할 짬이 없어.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문제의 포인트는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문에서 약정 유효. 그럼 무조건 나가리. 이 정도가 돼야지 문제를 실제 1분 안에 푸는 거지. 뭐 그려보고 웃기고들 자빠져 있네. 1분 안에 푸는 게 포인트라고요. 아무리 내용을 알아봤자 1분 안에 풀지 못하는 문제는 내 문제도 아니고 그건 시간 낭비고 나머지 문제가 다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명의신탁 문제도 난이도가 있어. 근데 상관없는 게 루틴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딱딱딱 끊어서 외우는 거야.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부터 알고 들어가셔야 돼. 자, 이제 법률관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자 매도인이 알았다라고 한번 봅시다. 악이라는 게 알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알았으면 소유자가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 현재 등기명이 누구한테 있다? 수탁자한테 있는 거죠? 수탁자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은 등기를 찾아올 수 있죠?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니까 당연히 수탁자한테 등기 돌려달라고 해야 되죠? 그죠?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잖아요. 내 건데 제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 대신 토해낼 건 토해내야지. 받았던 돈은 토해내야 되죠? 누구한테? 수탁자지. 신탁자는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신탁자하고 말을 안 섞었다고. 얘가 알아. 실제 신부를 뭔가 다 알아. 얘가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그럼 또 물어봐. 그걸 알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누가 알았다는 걸 입증을 하래. 만약에 이렇게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이 법률관계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 얘기라고. 가끔 이런 거 물어봐.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 사람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 나도. 근데 판사가 보니까 알았다라고 판단하면은 소유자는 누가 되고 매도인이 되고 등기 찾아와야 되죠. 소유자 입장에서는 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소유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우겠다 이러다가 오늘 끝날 때쯤은 거의 줄줄 외우십니다. 다만 내일까지 안 간다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잔소리 몇 번 들으면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일단 야매가 잔머리를 딱 굴리기 시작해. 약정 유효 어디 있나? 제3자 취득 하나 못 하나? 제일 쉬운 것부터 딱 체크를 해.
그 답 나오면 그냥 나머지 보지도 않아. 그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다시 갑시다. 지금 자 매도인이 알았다. 그러면 수탁자가 아니라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등기 불법적으로 넘어갔잖아요.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대신 받았던 돈은 부당이득이니까 매수인에게 자 수탁자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볼까요?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고 그랬어요. 약정은 무효. 소유자는 매도인이 되게 된다. 매도인은 당연히 등기 말소 청구한 대신에 받았던 돈은 토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 또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 보셨고요. 자, 그래서 사례형 문제에서 부탁 나오게 되면 뭐가 된다?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외우기로 했어요. 그럼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매도인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신탁자한테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진다. 이렇게 아예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시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건 알매 모수 문제로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 몰랐을 경우가 문제가 된다. 그럼 몰랐으면 수탁자가 어떻다? 소유자가 되게 된다 라고 하겠죠? 자,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약 명의신탁 매도인 선인 경우 그림을 가지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신탁자가 갑이고요. 신탁자가 갑이고 수탁자가 을이다 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수탁자가 뽀로로 기어가서 매도인한테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매도인이 몰랐다 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매도인이 몰랐다 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소유자가 누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아니, 아까 공식을 만들어 드렸잖아. 복잡하니까 알매모수. 알았으면 매도인, 몰랐으면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라고 외웠잖아요. 그럼 이제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 거야. 그럼 매도인은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야. 아무 관계가 없어. 팔아버렸으니까. 전 소유자니까 아무 권리가 없어. 그죠?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이제 얘들이 이제 법률 관계를 좀 정리를 해줘야 돼. 지금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수탁자. 대신 신탁자에게 이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 무효? 다시.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수탁자가 소유자죠? 수탁자가 제3자한테 물건을 등기를 넘겼어. 그럼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이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등기를 넘겨줬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자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다시 알매모수 법칙에 따라서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수탁자가 싸가지 없는 놈한테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싸가지 없는 놈은 자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지 맘이니까. 그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싸가지 없는 놈도 취득을 하죠. 누가? 수탁자가 등기를 넘겨주면. 빨간 점퍼를 입은 아저씨한테 등기를 넘겨주면 빨간 점퍼를 입은 아저씨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아, 수탁자 맘이니까.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등기를 넘겨주면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요.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빨간 점퍼를 입은 아저씨가 신탁자거든. 아니, 뭔 얘기냐면 이미 수탁자가 소유권을 확보했잖아요. 온전하게. 그러면 얘가 신탁자한테 주든 누구한테 주든 지 맘이지. 그러면 나머지 받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는 없죠? 이 부동산 소유권 누구한테 있으니까? 수탁자한테 있으니까 쥐가 지 물건을 신탁자한테 넘겨줄 법적 의무는 없어. 대신 수탁자는 신탁자한테 토해내릴 거 하나 있죠? 아까 받았던 돈. 대금 받았던 거 있죠? 이거는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부당이득이니까 대금은 돌려줄 의무가 있지만은 등기를 넘겨줄 의무 자체는 없다. 근데 수탁자가 어떤 이유로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어떻다?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해되셨죠? 감 잡으셨어요? 다시 갑시다. 여기서 알매 모수 법칙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야.
자, 매도인이 몰랐다. 그러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수탁자는 이걸 신탁자한테 등기를 넘겨줄 의무는 없어요. 그죠? 등기를 넘겨줄 의무는 없다고. 얘한테 돈만 받았으니까 대신 그 돈을 갚을 의무는 있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그거야. 신탁자는 야 이거 진짜 네 이름으로 등기를 할 뿐이고 어차피 내 거야 알았지? 라는 게 뭐야? 약정. 그 약정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했었죠? 약정은 얄짤 없이 무효라고 그랬어요. 좀 이따 막 가슴 아픈 얘기 합니다. 뭐라고? 조실부모하고 어렵게 상경하여 구두부터 닦아가지고 등등등 다소 성가한 사람이 그냥 가슴 아픈 사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예신탁을 했다. 그럼 그 약정은 뭐가 된다?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좀 이따 보면 문제가 막 줄 때 가슴 막 저며 어머 이 정도면 특별히 약정 유효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정도야. 그래서 그렇게 쫓아가시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냥 약정은 얄짤 없이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약정이 무효가 되고 그래서 소유권은 수탁자가 취득하고 수탁자는 대금을 반환할 의무는 있지만 등기를 넘겨줄 의무는 없다. 근데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이건 지 맘이니까 당연히 신탁자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말입니다. 자, 매도인이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 시험을 잘 풀어야 되잖아. 경우서를 따지면 안 돼. 정신 없어지니까. 자, 그럼 이렇게 가시는 거야. 부탁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가 된다?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부탁하여 뜨면 소유자 누가 돼야 돼? 매도인 바로 나와야 돼 이게. 부탁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매도인이 소유자다 이게 나와야 돼. 한편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 선이 경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뭐가 된다? 매도인 선이. 수탁자가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명의신탁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법원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새끼가 와서 입찰에 참여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연을 들어보니 명의수탁자야. 그럼 법원에서는 이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경매 법정을 가는데 법원에서 특수 카메라가 쫙 하면서 저기 명의신탁 이걸 발견을 못 한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경매라는 말만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무조건 계약 명의신탁 매도인 선이기 때문에 누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아예 외우셔야 돼. 부탁하여라는 명제가 나오게 되면은 누가 소유자? 매수자가 소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매라는 말만 나오게 되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럼 또 외워 힘들면 부탁하여. 그럼 누가?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고, 진짜 이거 야매 극치네요. 그 다음에 경매 얘기가 나오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 양반이 유경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없으니까 혹시 나중에 인강 보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럴 일이 없어요. 이 양반이 인강을 접속을 한 건 제 기억에 딱 한 번인가 접속을 해봤어. 그때 분명히 궁금했을 거야. 내가 이 학원을 다니긴 하는데 사이트는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접속이 되나 안 되나 궁금해서 다시 외우셔야 된다고. 부탁하여 하면 누가?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고, 경매 나오게 되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해서 매도인이 다 부탁하여 하면 뭐가?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고, 경매가 나오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 이걸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다 외우셨습니다. 해서 자, 지금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약정은 무효죠. 자, 매도인이 선이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 수탁자는 소유권을 갖는 대신에 대금은 누구한테? 신탁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대신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나와야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 정도까지. 자, 그래서 그 정도. 요 정도면 끝났네요.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 정도까지가 바로 명의신탁. 자, 그래서 총 4가지. 자,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슈, 적용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시탁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약정은 유효가 되게 된다. 두 번째, 부부간의 명신탁,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그리고 우리 야매로 외웠던 거, 부탁하여 하면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매 나오게 되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물론 이제 공부에 가는 과정에서는 알매모수라고 해서 알았으면 매도인 소유자, 몰랐으면 수탁자가 소유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는데, 그냥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거의 대부분이 계약 명시탁의 매도인 선인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부탁하여, 이 문제가 거의 한 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소유자 알아야 되고요. 다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같이 가셔야 돼. 자,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다?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해서 잠시 끊었다가 이제 문제 가지고 명시탁 설명드리겠습니다.